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한 번에 꿰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몰락하던 반도체 거인 인텔이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는데 정작 우리 코스피는 7,000선이 무너지며 급락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은 날 겹친 것인데요. 그 배경에는 올해 2월 말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과 다시 치솟는 국제유가가 있습니다. 인텔의 부활, 코스피의 급락, 그리고 중동 전쟁. 언뜻 따로 노는 것 같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오늘 사실 위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짚자면 오늘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정리한 참고 자료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7월 2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96포인트, 1.35% 하락한 7,000.78로 출발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7,000선이 위협받은 것입니다. 코스닥도 1.62% 내린 777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지지선이라는 말은 주가가 그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간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바닥을 뜻합니다. 이 선이 뚫리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75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참고로 코스피가 7,000선까지 올라온 것은 올해 반도체 슈퍼호황과 순환 매장세 덕분이었는데 그렇게 높이 올라온 자리이기에 대외 악재가 터지면 그만큼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도 쏟아지기 쉽습니다. 많이 오른 시장일수록 충격에 예민해지는 것이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건 두 가지, 중동 불안과 유가 급등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발 악재가 우리 반도체 대장주들까지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 인텔이 호실적을 내놨거든요. 미국 반도체는 웃는데 왜 한국 반도체는 울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세 가지 이야기를 차례로 봐야 합니다. 인텔의 부활, 중동의 전쟁, 그리고 그 둘이 우리 증시에서 부딪힌 오늘의 장면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인텔의 부활입니다. 인텔은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컴퓨터 안에 붙어있는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로 유명한 그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신 공정기술 경쟁에서 대만, TSMC와 엔비디아 같은 경쟁자에 밀리며 몰락의 길을 걷던 회사입니다. AI 시대의 흐름을 놓쳤다는 평가 속에 한때 회사가 쪼개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7월 23일 발표한 2분기 실적이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2.1% 늘어난 144억 2천만 달러로 약 6년 만에 가장 빠른 분기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AI 부문 매출이 36.4%나 급증해 5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텔은 파산설까지 나돌던 회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숫자는 극적인 반전입니다. 부활의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인데요. 그동안 AI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GPU는 수많은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특화돼 AI 학습에 필수적이라 엔비디아가 AI 시대 최대 승자가 됐죠. 그런데 최근 AI를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하고 구동하는 과정, 즉 추론이라 부르는 단계에서 CPU의 역할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늘면서 그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두뇌인 CPU 수요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덕분에 CPU 강자인 인텔이 오랜만에 다시 수혜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란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으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강자로 있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주문 제작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회사가 도면을 주면 그대로 찍어내는 것이죠. 인텔이 이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 테슬라와의 제휴에 이어 애플 프로세서 위탁 생산 계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인텔 공장에 일감을 맡긴다는 것은 인텔의 제조 능력이 다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텔 주가는 올해 초 대비 무려 185% 올랐습니다. 반년 만에 거의 3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 주가가 지금은 6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대비 25% 이상 떨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고점에서 꺾여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미래의 기대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와도 이미 기대만큼 올랐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떨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격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텔의 주가 하락 이유도 두 가지로 지적됩니다. PC 시장 수요가 여전히 약하고 이익률이 과거 전성기 수준을 크게 밑돈다는 것입니다. 이익률이란 판 물건에서 실제로 남는 이익의 비율인데 이게 낮으면 매출이 늘어도 알맹이가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즉 인텔은 부활의 신호는 분명하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기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동 전쟁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진짜 힘은 인텔이 아니라 중동에서 왔습니다. 2026년 2월만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벌써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임시 합의가 나오긴 했지만 이란 핵 문제 같은 핵심 쟁점은 60일간의 추가 협상으로 미뤄진 불완전한 봉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게 아니라 급한 불만 끄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전은 작은 충돌 하나에도 다시 깨질 수 있어서 시장이 늘 긴장하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7월 중순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이 다시 공격받으면서 이 위태로운 휴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걸프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걸프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나라들이 몰려있는 세계 최대의 산유지대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 지역의 원유가 배를 타고 세계로 나가는 좁은 길목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곳은 오래전부터 세계 경제의 급소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전쟁 위기가 커지면 원유 공급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에 국제 유가가 요동칩니다. 실제로 이 전쟁 국면에서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류는 지난 4월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임시합의 직후엔 5%가량 내리기도 했지만 시설 재피력 소식에 다시 불안이 커진 것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오르내릴 때마다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원유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의 원가에 스며 있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표부터 플라스틱, 공장 가동, 물류비까지 유가가 오르면 줄줄이 비용이 오릅니다. 그래서 유가는 흔히 세계 경제의 체온계라고 불립니다. 한 가지 더, 전쟁이 유가만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져 환율이 오르고 이는 우리 수입 물가를 밀어올립니다. 오늘 환율이 1,475원까지 높게 유지된 배경에도 이런 불안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 코스피로 연결되느냐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중동에서 시설이 공격받는다는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유가가 뛴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과 물가가 올라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된다. 그리고 전쟁 같은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한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이것을 위험 회피 심리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나 금, 국채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으로 몰려가는 현상이죠. 특히 전쟁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 그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 결과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그 악재가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오늘 아침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것입니다. 세계 증시는 시차를 두고 이어져 있어서 밤사이 뉴욕이 불안하면 다음날 아침 우리 시장이 그 부담을 그대로 넘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흔히 뉴욕발 악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맞았을까요? 우리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지수를 끌어내리는 것도 이 대형주들입니다. 게다가 반도체는 경기와 수출에 민감한 업종이라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같은 대외 악재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인텔의 호실적이라는 개별 호재가 있었지만 중동발 위험 회피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뉴스 하나보다 시장 전체를 덮는 공포가 더 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텔의 실적 발표는 미국 시간 밤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열리는 아침에는 그 호재보다 밤사이 쌓인 중동발 불안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시간차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반도체와 한국 반도체의 온도차도 이해가 됩니다. 인텔의 부활은 AI CPU와 파운드리라는 그 회사만의 개별 이슈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 반도체를 누른 건 중동과 유가라는 시장 전체의 거시 이슈입니다. 투자에서 흔히 개별 종목의 실적을 미시적 요인, 유가나 전쟁, 금리 같은 시장 전체 변수를 거시적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개별 기업의 좋은 소식과 시장 전체의 나쁜 소식이 부딪히면 단기적으로는 거시적 요인, 즉 시장 전체의 힘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의 단기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 중동 불안이 가라앉으면 인텔이 보여준 AI, CPU 수요 회복 같은 개별 호재가 다시 주목받는 국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공포와 기대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아서 오늘의 지배자가 내일의 지배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동 휴전이 유지되는지입니다. 60일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걸프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는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는지가 유가의 방향을 가릅니다. 둘째,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오르면 물가와 금리의 부담이 되어 증시 전반을 누르고 반대로 안정되면 오늘 같은 공포는 잦아들 수 있습니다.
유가는 물가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경제 전반의 방향타가 됩니다. 셋째, 반도체의 실적 자체입니다. 인텔의 부활이 AI 시대의 CPU 수요 회복이라는 큰 흐름의 신호라면 이는 결국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AI CPU 수요가 살아난다는 건 그 CPU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 메모리 분야의 세계 최강자가 바로 우리 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외 악재가 거친 뒤 반도체의 기초 체력이 어떤지 실적 시즌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인텔의 부활은 AI가 반도체 산업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오늘 시장의 진짜 지배자는 중동 전쟁과 유가였습니다. 좋은 실적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포탄 소리가 내 계좌의 반도체 주식과 주유소의 기름값, 나아가 장바구니 물가로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 경제의 냉정한 연결고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언급한 종목과 지수, 유가 수치는 특정 시점의 시장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전쟁과 유가는 하루 사이에도 방향이 바뀌는 변수인 만큼 최신 뉴스와 본인의 투자 성향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